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또 평은요, 스카이데일리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장혜원 기자가 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게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제목이 민주노총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학밖에 없다. 부제목 보니까요. 21일 서울 광화문 전국 전문대 연합 시국선언 이끈 김진환 대표 인터뷰를 한 거군요. 전문대생에게 민주노총 가입은 예정된 미래, 시국선언 의미 남다르다. 노동자 아닌 북한 위한 민주노총 가입 강제된 전문대생이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여기 캡처 화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김진환과 인터뷰한 김진환과 전국 전문대 연합 대표 그리고 친구 또 하고 사진 찍은 게 있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시도를 위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다.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시도가 면밀하게 드러난 것이다. 생산직 관리자 등의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여 민주노총 강제 가입이 예정된 미래라는 전국 전문대학 학생들이 뭉친 이유다. 이들은 연합을 꾸리고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정상화를 부르짖었다. 스카이데일리는 동양미래대학 로봇공학 소속 김진환 전국 전문대학 연합 대표를 만났다. 그는 반국가단체 민주노총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걸고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국민변호인단 등의 천막이 꾸려진 곳에서 김 대표는 이곳을 밤늦게까지 지켰다. 국민변호인단 천막을 지키는 전국 탄핵 반대 청소년 연합 소속 청년들의 공부를 봐주고 릴레이 시위를 하는 김미애, 권영진 의원을 위한 노트북 화면을 이용한 LED 환영 퍼포먼스를 해주기 위해서다. LED 퍼포먼스 화면도 있네요. 23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위한 릴레이 시위하고 있는 김미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한 LED 스크린 환영 퍼포먼스를 해준 김진환 대표. 그는 MZ식 환영 인사는 이와 같다고 소개했다. 이런 사진 설명도 있고요. 글을 이어집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곳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애국 시민을 응원하고 본인 또한 그들의 일부로 함께 연대하며 호흡하여 전체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문대 학생이 시국선언을 한 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21일 있었던 시국선언에서 이들이 지난달 개강을 앞두고 전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탄핵 반대 시국선언 릴레이와 그 본질적 성격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전문대가 2년제와 3년제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했지만 전문대생들은 애정을 갖기 전에도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공학 계열이라서 대부분 나와 같은 계통은 생산 관리직을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 가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학내에서도 취업 이후 민주노총 가입이 예정된 듯한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컸다. 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에브리타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국선언 시행 계획을 알리자 취업 걱정부터 하더라. 라고도 했다. 취업이라는 미래를 걸고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 민주노총을 언급했다.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신봉하고 체제 붕괴를 도모하는 민주노총의 해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최근 경복궁합 민주노총 등이 업무까지 미뤄가며 천막을 치고 탄핵 찬성 집회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주노총에 대해 알아봤다. 간부는 간첩법으로 구속되고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 지령에 따르더라. 북한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 법원 판결문 및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민주노총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회 혼란과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마저 위기에 빠뜨리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왔다. 그는 전문대 졸업생의 민주노총 가입은 강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생산직 관리자가 된다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나 다름없다며 가입을 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등의 당근으로 유혹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순응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밝혔다. 자,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해주고 시국 선언을 한 전국 전문대학협회 김진환 대표 박수 칩니다. 아, 멋지네요. 민주노총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 왜냐? 전문대생들은 예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사가 의대 나와서 병원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문대생은 민주노총의 가입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생산직으로 가니까 생산직은 민주노총에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하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가입하면은 무슨 수당 같은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추가 수당 같은 게 나오니까, 또 당근과 채찍이 다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생산직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산직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문대는 이제 기술을 위주로 연마하는 곳이니까 그 기술에서 취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대가. 그 기술 때문에 바로 기업에 생산직으로 가는데, 그러면 바로 민노총에 가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앞으로 미래에 말하자면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취업하면 민노총한테 왕따 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이건 아니다. 왜냐? 민노총은 간첩 집단이다. 간첩이 지배하는 단체다.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단체다. 나는 그 단체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전문대생들의 연합. 이거가 있네요. 또 전문대생들 연합체에서 대표가 민노총을 때려잡겠다. 그다음에 시국선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 이걸 외치고 있네요. 또 박수 칩니다. 그렇지.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어른들, 이제 저도 이제 어른 세대니까, 어른 세대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민주노총. 그 다음에 저 민주당의 그 핵심 세력들이 간첩 비스름으로 한 사람이고, 그를 조종하는 간첩 세력들이 있고, 뭐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불안한데? 이거 이재명이 되면은 이거 민주노총과 함께 이거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너무 불안하죠. 그런데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을 보는 게 요즘의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또 2030 청년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이 전문대생들, 이들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해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깨어나잖아요. 공산주의로 갈래? 민주주의에서 살래? 하면은 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라고 그래요. 공유경제에서 살래? 시장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살래? 다 시장 자본주의에서 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극소수가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좌지우지한 거예요. 이재명과 민주당. 그래봐야 극소수잖아요.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극소수예요. 민주노총도 많아봐야 100만 명 조금 넘어. 한노총까지 다 합쳐봐야, 한국노총까지 합쳐봐야 200만 명이야. 5,200만 명 대 200만 명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간첩이 됐건 뭐가 됐건 소수인데, 너무 소수인데 이 뭐라 그럴까, 악랄하고 목소리가 크고 아주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이래서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크지 않다. 그게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엊그저께도 어마어마한 걸 또 기록 세웠던데,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 그분들은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잖아요. 성조기를 흔드는 게 왜 흔들겠습니까? 미국의 아부하느라고만 흔들까요?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우린 중공, 공산주의, 북한과는 못 간다.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상징적이잖아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조기를 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 보세요. 근데 이 민노총 집회라는 게 완전 찌그러들었어요. 가뜩이나 뭐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요즘 더 찌그러들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총동원하는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아주 전 제라를 하고 총동하는 집회도 그렇게 얼마 많지 않아요. 광화문 집회에 비하면. 근데 뭐 우리 광화문 집회는 뭐 동원이 된 겁니까? 스스로 나오는 거지. 민주노총이라든가 민주당 집회는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원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발, 저쪽은 수동적이잖아요. 민주노총에 가입 안 하면 불이 나오래니까 나오고, 민주당의 당원들 나오래니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거기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직책 있잖아요. 그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원하고, 동원을 시키고, 동원을 당하고, 이런 저쪽은 그런 조직인데 숫자가 적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는 에너지가 나고, 저쪽은 억지
억지로 끌려가니까 능률이나 에너지가 약하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능력이 오르잖아요. 능률이 오르고 그런데 억지로 엄마 아버지가 야단쳐서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척만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팍팍 박히지가 않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술이나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감동에 차서 막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거 하고 억지로 하라고 동원해서 아니면 몽댕이 아니면 뭐 당근을 좀 주고 이러면은 능률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힘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고 이긴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9대0으로 쟤네들 졌는데도 줄타네. 근데도 반성 안 하잖아요. 그걸 또 국민들이 봐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나쁜 놈들, 아유 파렴치한 놈들. 결국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냐면 보여주는데 어느 게 더 오르냐? 아이 보여주잖아요. 안 돼. 자, 이번 주 마지막 내일 이재명 보냅시다. 판사님 잘 판단하세요. 이 대세, 자율적 대세와 수동적, 강제적 소규모 이미 끝났어요.